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연사로 또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것은 권력기관의 개혁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은 많은 국회도 권력기관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또 지난 정권 때 국민들의 이런 또 원성을 샀던 기관 중에 하나가 검찰과 감사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기관 개혁을 중심으로 오늘 제 짧은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력기관 개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폐해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권력기관도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10명 중에 6명이 검찰개혁을 찬성을 합니다. 이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60%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그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그리고 그 독점한 그 거대한 권력을 정권과 결탁해서 정권의 가까운 쪽 인물들에게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수사나 기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대편의 정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엄청난 표적 수사와 또 강압 수사 이런 것을 또 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야말로 가장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많은 국민들의 명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만 물론 그 이전의 정권에서도 검찰은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만 이렇게 보더라도 사상 초유의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고 그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의 출신인 검찰을 마치 자신의 권력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런 지적들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그리고 또 그 측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그리고 수사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면죄부를 남발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건희의 16개 범죄 의혹이라고 썼는데요. 이것은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의 16가지 범죄 의혹을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범죄 혐의를 수사를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16개 더하기 특검 수사방해 그리고 그 밖에 관련 사건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했냐 지켜보면 명품백 이제 디올백 수수 사안이죠. 이게 사실상 너무나 명확하게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유죄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알선 수재죄라는 뇌물죄로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기에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때 분노를 하셨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잘 아시죠? 검찰이 정말 어이없는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뒤늦게 수사를 해서 많은 증거가 나오면서 실제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자 거의 주범이었다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부인이고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했고 검찰이 거기에 복종하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이 유명한 사안들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하다 보다 못해 이것은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범죄들도 지금 다 유명한 사건들인데도 전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특검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검찰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휘둘렀다. 그러한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이 정적에 해당되는 당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이 정권의 태도는 어땠는가? 이재명 죽이기,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정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376차례 압수수색, 8개 사건, 12개 혐의, 6차례 기소하고 현재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과 그 주위 사람들, 측근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딘 검찰의 그 솜방망이가 이재명과 그 측근들에 향해서는 정말로 무서운 그런 칼날 같은 그런 이제 칼을 휘두른 거죠. 이거 두 개만 딱 비교를 해도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그 역할을 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재명 우리 대통령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아주 중요한 사건,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 사건 아시죠?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정말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증거로 내세운 것도 사실상 사진을 조작해서 그걸 증거로 내세우기까지 했죠. 근데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 발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선거 때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구입을 했고 그것이 정말로 100만 분의 1의 우연일 그런 확률인데도 그 확률이 일어났고 김만배가 또 이 사회부 기자로서 윤석열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 이런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도 나는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은 기소, 윤석열은 불기소하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얼마나 기울어진 잣대를 가지고 수사 기소 권한을 행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지금 현재 아까 처음에서 본 바와 같이 60% 이상의 국민들께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의 독점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다음은 윤석열 정권에서 대표적인 권력기관, 그것도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조금 더 센 용어로 하면 권력의 사냥개로서 활약을 했던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이 권력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정적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했던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 감사원도 똑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 감사원은 정권의 그 검사는 수사로 이 정권에 복무했지만 감사원은 감사로서
정권에 복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그런 정치적 표적 감사의 예는 제가 이렇게 대기는 쑥스럽지만 권익위원장, 제가 권익위원장 때 저를 사퇴시키기 위한 사퇴 압박 정치적 표적 감사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사드 배치, 서해 공무원 월성 원전,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의 감사원이 자행했던 대표적인 표적 감사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제 사건을 올려놓은 것은 지금 이한주 우리 이제 민주연구원장님,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장님을 하셨는데, 국정기획위에서 당시에 이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난 정권 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그렇게 했더니 감사원이 처음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 잘했다. 근데 국정기획위에서 계속 잘못한 게 많잖아. 뭘 잘못했는지 자료를 내라 했더니 감사원이 제가 알기는 유일하게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 저에 대한 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 난 걸 봤는데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취지로 감사원이 발표를 했던 유일한 사안이 저에 대한 표적 감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원이 감사했던 당시에 저에 대한 그 감사 사유 16개가 모두 당시에 조은석 현재 특검이 주심이었던 감사위원회에서 다 무혐의인 불문 결정이 났고요. 또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도 다 무혐의 결정이 나서 최종적으로 저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이 감사원 감사를 했던 사안이 다 잘못됐다. 이게 객관적으로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한 그 당시에 표적 감사가 저를 사퇴시키기 위한 정권과 유착된 감사원이 자행했던 대표적인 그런 잘못된 사례다. 감사원이 인정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이제 저를 탄압했던 에 앞장섰던 주역들이죠. 최재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네, 그리고 최달령 후임 감사원 사무총장인데 당시에 또 핵심으로 저를 표적 감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현재 이들은 아직도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달령 사무총장만 현재 퇴직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에 표적 감사를 했던 10여 명의 감사원 핵심 주역들은 현재 공수처에 모두 고발 조치돼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또 사상 초유의 공수처에 의한 감사원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들도 다 굉장히 이 감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뒤늦게 이런 모든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원이 표적 감사로서 사실상 정권의 전 정권 탄압에 앞장서기 위해서 했던 그런 감사였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지난 정권 때 대표적인 권력기관 중에 정권에 복무하고 부역했던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한을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에 맹종하는 그런 나쁜 일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기관들이 검찰과 감사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이 권력기관들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돌려주기 위한 이런 이제 개혁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에 집중되었던 그 수사와 기소라는 이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존에 기소를 하는 권리, 이것은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검찰청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수사를 하는 이 권한은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석 전에 반드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완수하는 것을 지금 저희 민주당의 목표로 하고 있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원 개혁은 조금 복잡합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기능의 사실은 핵심 요체는 감사원의 정책감사, 회계감사를 분리를 해서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에 옮기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 요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개정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원의 개혁은 헌법 개정은 추후의 과제로 두고 그리고는 법률로서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감사원의 개혁을 하는 것을 지금 주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법률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서 개혁하는 과제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회로 구성이 돼요. 감사원 사무처는 공무원들이고 감사위원회는 차관급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 역할은 감사원 사무처는 마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수사, 즉 감사를 해서 검사처럼 기소하는 그런 역할, 그것이 감사원 사무처입니다. 사무처의 사무총장이 당시에 유병호 사무총장이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차관급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구인 만큼 여기에 권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비슷한 판사, 재판관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무처가 기소하면 감사위원회 판사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검사인 감사원 사무처가 기소한 사안을 판사들인 감사위원회에서 다 무죄야 이렇게 판결을 해준 거죠. 근데 정말 다행이었고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근데 감사위원회가 제가 감사를 받다 보니 권한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사원 사무처가 거의 마치 우리 검찰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감사 착수, 종결, 내용 모든 것을 감사원 사무처가 다 가지고 있고요. 감사위원회는 사실상 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 권한이 형해화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원 사무처의 자의적인 감사 착수와 종결을 막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이 중요한 감사 사안 그리고 한 해 모든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또 고발을 할 때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감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는 감사원이 인권, 수사에도 기본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감사원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 감사 절차의 민주적 통제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호인 선임권도 거의 제한되고요. 그리고 이 휴대폰도 그냥 이 영장 없이도 임의로 제출받아서 마음대로 통째로 포렌식을 하고 컴퓨터도 통째로 가져와서 포렌식을 합니다.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실제로 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법에 감사 거부죄라는 그런 죄가 있어요. 감사 방해죄, 감사 거부죄, 자료 제출 거부죄 이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형이 무서워요.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면
공무원들은 대부분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주 대상이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감사원이 휴대폰 내놔, 컴퓨터 내놔 하며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방해죄, 자료제출 거부죄로 더 큰 중징계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감사원은 마음대로 포렌식을 무분별하게 그렇게 영장 없이 하는 거예요. 검찰도 영장을 가지고 포렌식을 하고 검색의 단어를 입력해서 딱 일정 범위만 하는데 여긴 통째로 가져와서 컴퓨터를 통째로 포렌식을 하고 휴대폰을 통째로 포렌식을 합니다. 그걸 제가 권익위 때 직접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갖추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밖에 직무감찰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감사원이 직무감찰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폐해가 매우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 공직기강 감사를 하다가 파도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고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파는 직무감찰 외에 또 정책감찰까지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폐해를 겪었고 그것이 공직사회를 얼마나 공포에 떨게 하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권력의 하수인 역할로 국민의 배신자가 되었던 이 대표적 권력기관 검찰과 감사원 반드시 저희 민주당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